오늘날 겉보기에는 평범한 숲속 깊은 곳에서 낡은 참나무 한 그루가 17년이라는 시간을 먹고 자란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몬태나주의 고요한 시더폴스 숲, 아침 안개가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을 삼킨 듯 짙게 드리워진 그곳에서 은퇴한 형사 마커스 톰슨의 일상은 그의 충직한 반려견 렉스의 절박한 짖음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렉스는 보통의 짖음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야생의 비명, 본능 깊숙한 곳에서 울려 퍼지는 공포였습니다. 맹수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던 늠름한 세퍼드 독이 이제는 낡은 참나무 앞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마커스는 딸이 남긴 마지막 부탁으로 곁에 두게 된 이 충견의 직감을 늘 신뢰해왔기에 등골을 타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참나무의 줄기에는 2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혹이 달려 있었고 끈적한 수액이 검붉게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썩은 나무와 묘한 생명체가 뒤섞인 듯한 역겨운 냄새는 마커스가 형사로서 첫 발을 내디뎠던 시절 부검실에서 맡았던 익숙한 악취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무언가, 아주 심각한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순찰용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끝에 거친 나무 껍질을 베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나무 안쪽, 뿌리와 송진에 뒤엉킨 채 사람의 형체가 있었습니다. 뼈만 앙상한 것이 아니라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보존된 온전한 시신이었습니다. 피부는 팽팽했고 눈은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모습이 마치 방금 전까지 살아있었던 것처럼 생생했다는 점입니다. 이 끔찍한 발견 앞에서 여러분은 자연이 아직도 현대과학을 초월하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고 믿으시나요? 이 기이한 사건을 접수한 지역 경찰은 물론 몬태나 대학의 저명한 식물학자들과 법의학자들이 속속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들은 17년 전 식물 탐사를 떠났다 실종된 한 남자의 시신이 참나무에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단순한 보존이 아니었습니다. 시신은 알려지지 않은 식물성 물질에 둘러싸여 있었고 이 물질은 놀랍게도 부패를 늦추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마치 나무 자체가 생명을 품고 시간을 멈추게 한 듯한 현상이었습니다. 이 나무는 어떻게 이런 능력을 갖게 된 걸까요? 정밀 조사가 이어지면서 이 참나무는 희귀한 돌연변이를 일으켰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나무는 분해 과정을 획기적으로 늦추는 화합물을 스스로 생성해내고 있었는데 이는 과학계에서 전례 없는 발견이었습니다.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생명의 샘물처럼 이 나무는 죽음을 거부하는 듯한 신비로운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반전은 마커스가 오래된 서류 더미를 뒤지던 중에 나왔습니다. 실종된 식물학자가 남긴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그는 편지에서 어머니 나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흡수하여 자신의 일부로 보존하는 능력을 가진 나무. 당시에는 단순한 망상으로 치부되었던 이 글이 이제는 섬뜩한 예언처럼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도시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이 충격적인 이야기는 곧바로 전국적인 뉴스로 퍼져나갔습니다. 의사들과 생물학자들은 이 기적적인 현상에 매료되어 장기 보존에서부터 재생의학에 이르기까지 잠재적인 의학적 응용 가능성에 대한 가설을 쏟아냈습니다. 수십 년간의 상실과 슬픔 속에서 오직 평온만을 갈망했던 마커스였지만 이제 그는 의학계를 뒤흔들 수도 있는 거대한 발견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의 낡은 순찰 칼날이 닿았던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이 낡은 참나무가 품고 있던 비밀처럼 우리 주변에는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커스는 낡은 신문 스크랩과 빛바랜 사진들을 뒤적이며 17년 전 실종된 식물학자 에드워드 헨리의 마지막 발자취를 쫓고 있었습니다. 에드워드는 단순히 식물을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연의 근원에 대한 깊은 탐구자였고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생명의 원리를 찾고자 했던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기록들은 숲의 심장부에 숨겨진 거대한 생명체에 대한 몽환적인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그 나무를 시간의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 나무가 살아있는 존재를 흡수하여 완벽하게 보존한다는 믿음. 당시에는 그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는 시선이 많았지만 이제 마커스는 그 편지가 단순한 망상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렉스가 짖기 시작했던 그 아침, 마커스는 숲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떨림을 감지했습니다. 마치 땅 자체가 숨을 쉬고 오래된 나무가 속삭이는 듯한 기운이었습니다. 그는 렉스의 짖음이 단순한 동물의 경고가 아니라 숲이 그에게 보내는 신호임을 직감했습니다. 마커스는 에드워드의 기록에서 시간의 어머니가 단순히 생명을 보존하는 것을 넘어 그 생명체의 기억과 감정까지도 흡수한다는 섬뜩한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나무의 수액은 마치 액체화된 시간처럼 붙잡힌 존재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숲의 기운이 점점 더 강렬해짐을 느꼈습니다. 낡은 참나무는 이제 단순한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거대한 유기체였고 수십 년간의 침묵 끝에 마침내 그 비밀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마커스는 숲의 중앙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심장은 두려움과 호기심으로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숲의 모든 소리가 멎고 오직 그의 발걸음 소리와 나무의 희미한 속삭임만이 공기를 채웠습니다. 그는 숲이 자신을 부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나듯 혹은 잊혀진 진실과 마주하듯 마침내 그는 낡은 참나무 앞에 섰습니다. 그 거대한 혹 안에는 17년 전 사라졌던 에드워드 헨리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고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커스는 그의 눈빛 속에서 시간을 초월한 듯한 깊은 슬픔과 함께 무언가 잊혀지지 않는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그는 에드워드의 손에 쥐어진 낡은 나침반을 발견했습니다. 나침반은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바늘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길을 잃은 영혼처럼 마커스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무는 단순한 보존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붙잡고 잃어버린 기억을 붙잡아두는 거대한 기억의 저장소였습니다. 이제 그는 에드워드의 마지막 메시지를 풀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숲이 품고 있는 더 깊은 비밀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이 놀라운 발견이 당신의 일상에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나요? 마커스는 에드워드 헨리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가죽 표지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한 식물 기록이 아닌 에드워드가 시간의 어머니라고 부르던 참나무에 대한 심오한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에드워드는 나무가 살아있는 존재를 흡수하는 과정이 고통스럽지 않으며 오히려 영원한 평화와 깨달음으로 이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숲의 일부가 되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영원히 존재하고자 하는 깊은 갈망을 표현했습니다. 마커스는 일기장을 읽으며 에드워드가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나무와 하나가 되기를 선택했음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하필 이 나무였을까? 그리고 이 나무는 왜 지금 17년 만에 에드워드를 세상에 돌려보낸 것일까? 마커스는 낡은 참나무의 주변을 더욱 꼼꼼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나무의 뿌리가 마치 거대한 심장처럼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뛰고 있는 듯한 미묘한 진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숲의 공기가 이전과는 다르게 맑고 신선한 에너지를 품고 있음을 인지했습니다. 렉스 역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무 주변을 맴돌며 마치 오래된 친구를 반기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커스는 나무의 껍질에 새겨진 기묘한 문양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연적인 무늬가 아니라 고대 문명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그 문양들이 나무의 비밀을 해독하는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의 시선이 나무 밑동의 작은 틈새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틈새를 벌렸고 그 안에서 에드워드가 마지막으로 남긴 것으로 보이는 작은 금속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정교하게 세공된 나침반과 함께 빛나는 푸른색 보석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석은 은은한 빛을 내뿜고 있었고 그 빗줄기 속에서 숲의 생명력이 응축된 듯한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커스는 이 보석이 시간의 어머니가 만들어낸
시간을 초월하는 힘을 지닌 특별한 존재일지도 모른다고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에드워드가 남긴 나침반은 이 신비로운 보석의 근원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커스는 보석을 손에 쥐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을 타고 올라와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 속에서 숲의 모든 생명체와 하나가 되는 듯한 황홀경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에드워드가 느꼈던 평화, 그리고 자연과의 완벽한 조화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 속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에 대한 강렬한 호기심이 함께했습니다. 이 보석은 무엇이며 에드워드는 왜 이 보석을 남겨둔 것일까? 그는 숲이 그에게 또 다른 비밀을 보여주려 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마커스는 낡은 참나무 아래 에드워드 henry의 마지막 안식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17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을 넘어 그는 이 숲에서 잃어버린 한 남자의 삶과 마주했습니다. 에드워드는 단순한 실종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연의 깊은 비밀을 탐구하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영원한 평화를 찾고자 했던 영혼이었습니다. 마커스는 에드워드의 일기장과 보석, 그리고 나침반을 조심스럽게 챙겼습니다. 그는 이제 이 숲이 자신에게 보여준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할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숲을 나서는 길에 낡은 참나무를 뒤돌아보았습니다.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묵묵히 서 있었지만 이제 마커스는 그 나무가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의 기억을 품고 있는 살아있는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숲의 공기는 더욱 맑아졌고 새들의 지저귐은 더욱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숲이 그의 이해와 용기에 감사하는 듯했습니다. 그는 숲을 떠나며 에드워드의 마지막 메시지가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라 인류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희망의 씨앗임을 확신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마커스는 에드워드의 일기장과 보석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보석이 지닌 특별한 에너지와 그것이 시간의 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에드워드가 남긴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숲의 더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는 숲이, 그리고 자연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여정임을 깨달았습니다. 마커스는 낡은 참나무 사건을 통해 생명과 죽음, 시간과 영원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에드워드 henry가 남긴 보석의 신비로운 힘을 연구하며 인류가 아직 알지 못하는 자연의 위대한 비밀들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평범한 은퇴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시간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자연의 품에서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찾아 나서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숲이 품고 있는 경이로운 비밀을 통해 우리 자신과 세상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담긴 깊은 울림을 느끼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신비로운 보석의 힘과 마커스가 마주하게 될 또 다른 놀라운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커스는 에드워드의 일기장에서 발견한 보석의 기묘한 에너지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이 보석이 단순히 시간을 멈추게 하는 것을 넘어 생명의 본질적인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보석에서 뿜어져 나오는 은은한 푸른 빛은 마치 살아있는 세포의 맥박처럼 규칙적으로 파동했고, 마커스는 그 파동이 주변의 식물들에게 미치는 미묘한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잎사귀는 더욱 푸르게 변했고, 줄기는 더욱 튼튼해졌으며,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생명력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존이 아니라 생명을 더욱 활기차게 만드는 진정한 의미의 재생이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마커스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이 보석의 에너지가 식물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면 인간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는 에드워드가 시간의 어머니 나무 속에서 영원한 평화를 얻었다고 묘사한 부분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죽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속박에서 벗어나 존재의 근원에 닿는 경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커스는 보석을 진 채 자신의 몸에 흐르는 기운을 느껴보았습니다. 17년간의 상실감과 고독이 조금씩 옅어지는 듯한
묘한 평온함이 그를 감쌌습니다. 그는 이 보석이 육체적인 치유를 넘어 영혼의 상처까지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이로운 가능성 이면에는 언제나 조심해야 할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마커스는 에드워드의 일기장에서 나무가 생명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시간의 어머니가 대상의 의식을 송두리째 삼켜버릴 수도 있다는 경고를 보았습니다. 즉, 보석의 힘이 무분별하게 사용된다면 그것은 생명을 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재 자체를 시간 속에 가두어버리는 위험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보석을 단순한 치유의 도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자연의 질서와 균형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힘을 가진 도구를 다루듯 신중함과 깊은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마커스는 이제 보석의 힘을 인간에게 적용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에드워드가 남긴 기록들을 바탕으로 보석의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제어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는 숲의 전기를 담은 물에 보석을 담가두거나 숲에서 채취한 특정 식물들과 함께 보석을 활용하는 등 자연의 원리를 이용한 다양한 실험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숲의 생명력과 보석의 에너지가 서로 상호작용하며 예측하지 못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숲 전체가 거대한 생명의 실험실이 된 듯했습니다. 그는 한 실험에서 심하게 손상된 식물이 보석의 에너지를 흡수한 물을 머금고 며칠 만에 놀라운 속도로 회복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잎은 생기를 되찾았고 시들었던 꽃봉오리는 활짝 피어났습니다. 이 광경은 마커스에게 엄청난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이 보석이 단순한 신비의 존재가 아니라 인류의 건강과 복지에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윤리적인 고민과 깊은 탐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말입니다. 마커스는 보석이 단순한 치유를 넘어 인간의 잠재된 능력을 끌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에드워드의 일기에서 나무가 흡수한 생명체들의 기억과 경험이 보석에 응축되어 있다는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마치 인류의 집단 무의식이 보석 속에 담겨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마커스는 보석을 통해 과거의 위대한 지식과 잊혀진 기술, 심지어는 잃어버린 문명의 지혜까지도 접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고대 이집트의 건축 기술, 마야 문명의 천문학 지식, 혹은 잊혀진 연금술의 비밀이 보석을 통해 현재로 되살아날 수 있다면 말입니다. 그는 보석의 에너지를 활용하여 특정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의 기억에 접근하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한 영상과 단편적인 감정만이 느껴졌지만 보석과의 교감이 깊어질수록 더욱 선명하고 구체적인 정보들이 그의 의식 속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는 마치 시간 여행을 하듯 과거의 현장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험은 때로는 압도적이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수많은 기억과 감정의 파편들이 뒤섞여 그의 정신을 뒤흔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커스는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인류가 쌓아온 지식의 방대함과 그 안에 담긴 무한한 가능성을 목격하며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마커스에게 인간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개개인의 기억과 경험이 얼마나 소중하며 그것들이 모여 인류라는 거대한 존재를 이루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보석은 이러한 개별적인 기억들을 하나로 엮어 인류 전체의 지혜를 공유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이 보석이 단순한 과학적 발견을 넘어 인류의 의식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혹시 비슷한 방식으로 과거의 지혜를 빌려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는 없을까요? 그러나 마커스는 동시에 이러한 강력한 힘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 또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지혜가 현재에 잘못 적용되거나 특정 기억이 악의적으로 이용될 경우 그것은 인류에게 큰 혼란과 파멸을 초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보석의 힘을 연구하는 것이 단순히 지식의 탐구를 넘어 윤리적인 책임감과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강력한 무기를 다루듯 그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지혜와 통제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는 보석의 에너지를 활용하여 개인의 트라우마나 고통스러운 기억을 치유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석은 고통스러운 기억의 감정적인 파장을 약화시키고 그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치 상처 입은 영혼을 감싸 안아주는 따뜻한 빛처럼 말입니다. 그는 이 보석이 심리적인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치유의 과정은 단순히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마커스는 보석이 단순히 과거의 기억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미래를 예측하는 데에도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어렴풋이 감지했습니다. 에드워드의 일기에는 시간의 어머니가 미래의 가능성들을 읽어내고 가장 최적의 경로를 제시하는 듯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나침반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듯 보석이 현재의 에너지 흐름을 분석하여 가장 가능성 높은 미래의 궤적을 보여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마커스는 이 보석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와 같은 전 지구적인 위협에 직면했을 때 보석은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과 그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미래의 시나리오들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 예측의 가능성은 동시에 복잡한 윤리적 딜레마를 안겨주었습니다. 미래를 미리 아는 것은 과연 인간에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만약 보석이 보여주는 미래가 끔찍한 재앙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막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혹은 보석이 제시하는 최적의 미래 경로가 개인의 자유의지를 침해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경로를 따라야만 할까요? 마커스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깊이 고뇌했습니다. 그는 보석의 힘이 결코 맹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인간의 지혜와 윤리적 판단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마치 맹목적인 신뢰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듯 미래 예측 역시 신중하고 사려 깊은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마커스는 보석이 지닌 또 다른 차원의 힘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존의 힘이었습니다. 보석은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오롯이 현재 순간에 집중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마커스는 보석을 곁에 두고 명상할 때 머릿속을 떠다니던 수많은 생각들이 잦아들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의 감각과 감정에만 집중할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보석이 중심을 잡아주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현존의 힘은 개인의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타인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태도는 오해를 줄이고 진정한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마커스는 이 보석이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고통받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불안감이나 후회 속에서 이 현존의 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결론적으로 마커스는 시간의 어머니 참나무에서 발견한 보석이 단순한 신비의 존재가 아니라 과거의 지혜를 배우고 미래의 가능성을 탐색하며 궁극적으로는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다층적인 힘을 지니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이 보석이 인류에게 엄청난 가능성을 열어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깊은 윤리적 성찰과 책임감을 요구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했습니다. 그는 이 보석의 힘을 통해 개인과 사회가 더욱 지혜롭고 조화로우며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여정을 계속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길을 되돌아보면 낡은 참나무 한 그루가 품고 있던 비밀이 얼마나 깊고 다층적인 울림을 주었는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보존된 생명의 경이로움은 단지 과학적인 호기심을 넘어 우리 존재의 근원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잊혀진 과거의 기억들이 현재와 연결되며 잃어버린 지혜의 조각들이 모여 인류의 집단적 의식을 비추는 듯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흩어졌던 별들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별자리를 이루듯 개별적인 이야기들이 모여 우리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거대한 서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자연의 경이로운 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단순히 부패를 거스르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순환과 재생, 그리고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과거의 경험들이 현재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현재의 선택이 미래를 어떻게 그려나가는지에 대한 통찰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가 일으키는 파문처럼 우리의 삶 곳곳에 스며들어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들은 단순히 지적인 이해를 넘어 우리의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으며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여정의 마지막 단계로 나아가려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마주했던 이야기들의 파편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면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보다 명확한 윤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숲의 심장부에서 발견된 신비로운 힘이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 어떤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다가올 결론을 통해 그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참나무의 심장에서 발견된 푸른 보석은 더 이상 단순한 광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의 흐름을 담고 잊혀진 기억을 속삭이며 미래의 가능성을 비추는 살아있는 존재였습니다. 마커스는 이 보석이 가진 힘이 단순히 과거를 되돌리거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넘어 현재라는 찰나의 순간에 얼마나 깊은 의미와 잠재력이 담겨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다고 믿었습니다. 마치 숲의 모든 생명이 현재를 살아가듯 보석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그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채워나가느냐에 따라 무궁무진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에드워드 henry의 삶은 우리에게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는 숲의 일부가 되기를 선택함으로써 시간의 제약을 넘어선 영원한 평화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자연을 정복하거나 이용하려 하기보다 그 속에서 배우고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숲은 우리에게 단순한 자원의 보고가 아니라 삶의 근원적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성스러운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마커스는 에드워드의 선택을 통해 인간이 물질적인 욕망이나 시간의 흐름에 얽매이지 않고 존재 자체의 충만함을 느낄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깊은 울림은 현재라는 보석의 가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기억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지만 그것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미래의 가능성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만 그것에 대한 불안으로 현재를 놓쳐서도 안 됩니다. 보석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현재야말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배우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되 그 모든 여정의 중심에는 언제나 지금이 있어야 합니다. 마커스는 이제 보석의 힘을 세상과 나누기 위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과학적인 발견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현재의 소중함을 깨닫고 자연과의 깊은 연결을 회복하며 잃어버린 지혜를 되찾도록 돕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 보석이 가진 힘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진정한 치유와 성장은 과거에 대한 집착이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참나무의 비밀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잊혀지지 않을 질문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용기였습니다. 보석의 푸른 빛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비추며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이 이야기가 던져준 질문들을 곱씹으며 여러분만의 현재라는 보석을 빛나게 할 시간입니다. 진정한 실천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